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대장 출신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육사 출신이고. 근데 이제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 가반 의석이면 해제되는데 무슨 계엄 음모론인가 이렇게 하고 써놨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친정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의 식당 조국 대표는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 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죠. 야권이 계엄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벌인 소동을 연상시킨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공격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다 흐지부지됐다.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된다 해도 민주당 170석을 포함해 국회 190석이 넘는 야권은 언제든 계엄을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 제재고온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성장군 출신 김 의원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또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최고위원 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주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다. 최고위원 경선 초반 상위권을 유지하다 최근 6.15 주저앉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는 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니 국민을 바보로 하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근데 사설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에서는 계엄권이 있죠. 대통령은 계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뭐 사유가 있지 않는데도 계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그 전에 지금 우리 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김병주 의원이 아까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합참 부의장인가 했었나요? 그랬는데 이런 걸 한 것은 혹시 자기들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현희 의원은 참 무리한 발언을 했죠.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살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자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죠. 법적으로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해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뭐 살인을 했다고 그러면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참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전현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특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높이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종의 품격을 요구하려면은 특권이 폐지돼, 면책 특권이 폐지돼야 되고 불체포 특권이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해준 그 역할, 그 다음에 이치, 이런 게 맞게, 우리도 보통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참 나이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좀 가격하고 이런 발언도 하지만 결혼해갖고 살고 뭐 자식들이 있고 나이가 먹게 되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데, 국민들의 위임을 받았고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죄를 안 물으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 사람이 너 살인자가 그랬다면 바로 명예훼손, 모욕죄, 이게 말이 됩니까? 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라도 우리 장기표 선생이 아직 이제 참 그 담당한 사기 선고를 받고 지금 참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의 좀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참 평생을 갖다가 의로운 일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특권 폐지 운동을 하십시오 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일 하세요. 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맞는 그런 성향에 맞는 뭐 진짜 그 이제 뭐 그 사람 그래도 요즘 이제 국회의원 이번에는 그 공천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맞는 일을 하시고 진짜로 이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온다면은 뭐 진짜 그때는 뭐 특권을 우리가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 스스로 자성하고 자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원 활동을 하실 테니까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떤 그런 거라도 규제가 돼서 진짜 뭐 요즘 청문회나 어디 보면은 국민들이 그걸 그 모범으로 보고 어떤 그 단어를 갖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말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리도 없고 그 전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빌미를 국회의원들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면 안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마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머리를 좀 한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북한 땅에 있는 지금 지도자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